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궁금증을 가진다. 이런 궁금증 한번 가진 적 없는가? 유대인과 관련된 것이다. 왜 유대인 가운데는 대부호가 많은 걸까? 왜 유대인 가운데는 노벨 수상자가 많은 걸까? 왜 유대인 가운데는 뛰어난 예술가가 많은 걸까? 왜 물으면 계속된다. 유대인은 어떻게 지구상의 수많은 권력과 조직을 뒤흔들며 인류사에 남을 큰 족적을 남기게 된 걸까? 그런 유대인의 탁월함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태어날 때부터 여타 민족보다 두뇌가 우수한 때문일까? 안녕하세요. 창의적 파괴입니다. 유대인과 타민족의 지능을 비교한 연구 결과에서는 지능상의 차이점은 존재하지 않았다. 유대인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 그 해답을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서 찾고 있다. 유대인 가정에서의 1차적 선생님은 부모다. 유대인 어머니의 베갯머리 교육과 유대인 아버지의 밥상머리 교육이 바로 그것이다. 유대인 가운데 세계적인 대부호가 많은 것은 어릴 적부터 돈과 경제에 대한 교육 때문이다. No free lunch, 공짜 점심은 없다. 유대인은 아이에게 세상에는 결코 공짜가 없다는 것을 소중히 가르친다. 특히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억척스런 교육을 빼놓을 수 없다. 명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 3번이나 이사를 해 치맛바람의 원조로 일컬어진다. 하지만 실제 치맛바람의 원조라면 단연코 유대인 어머니가 아닐까? 오죽하면 영어에 주의시맘이라는 말이 존재하겠는가? 그 의미는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하며 자기 희생을 서슴지 않는 극성스러운 교육 엄마를 가리킨다. 대한민국 교육의 1번지 강남엄마가 서러워할 정도다. 유대 격언 가운데는 이런 게 있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이 격언은 유대인 세계에서 어머니의 역할과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해준다. 유대인 교육의 근간은 다양한 사고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 교육의 3대 핵심은 이렇다. 첫째는 행동 방침이 2가지 있다면 항상 3번째 방침을 따르라. 둘째는 남보다 뛰어나게가 아니라 남과 다르게 하라. 셋째는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유대인 교육의 3대 핵심을 하나씩 설명해보자. 첫째로 행동 방침이 2가지 있다면 항상 3번째 방침을 따르라. 유대인은 2명인데 의견은 셋이라 회자되는 까다로운 유대인을 가리키는 걸까? 솔직히 이 말은 황당하고 모순된 주문이다. 대안은 분명 2가지뿐인데 어찌 3번째 방침을 따른다는 말인가? 하지만 흥분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반발하는 것은 흑백 논리와 이분법에 그동안 익숙해 있었던 탓이다.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모두 수용하거나 모두 배제한 채 한 차원 높은 제3의 의견도 도출할 수 있어야 옳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소나기가 쏟아지는 초저녁 무렵, 당신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 급히 자동차를 몰고 시내로 향한다. 도중 한 버스 정류장을 지나게 되었다. 그곳에는 3사람이 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사람은 당신이 오랫동안 짝사랑해오던 여성이었고 또 한 사람은 며칠 전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헌신적인 조치로 당신의 생명을 구해주었던 의사였다. 나머지 한 사람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응급 환자다. 그 3사람은 버스나 택시를 잡기 위해 무척이나 애를 쓰고 있었다. 유감스럽게도 당신 자동차에는 딱 한 사람만 태울 공간밖에 없다.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3사람 가운데 누구를 차에 태울 건가? 평소 짝사랑해온 여성인가? 당신 생명의 은인인 의사인가? 아니면 생명이 위급한 환자인가? 이 질문은 한 외국 기업의 면접 시험에 출제된 것이라고 한다. 과연 어떤 대답을 해야 면접을 통과할 수 있을까? 정답을 알려준다. 면접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대답은 이랬다. 제가 몰던 자동차에서 내려 의사에게 자동차 열쇠를 넘겨주고 응급 환자와 함께 곧장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몰래 가슴앓이를 해오던 여성과 빗속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운전자의 선택이야말로 2가지 행동 방침 가운데 3번째 방침을 따른 결과다. 한편으로는 탁월한 창의적 사고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런 선택을 통해 생명의 은인인 의사에게는 자그마한 보답을 할 수 있었고 응급 환자에게는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도와준 셈이다. 물론 정류장에서 여성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며 자신이 그토록 열망하던 사랑을 쟁취하는 건 덤이다. 유대인 교육의 3대 핵심 둘째다. 남보다 뛰어나게가 아니라 남과 다르게 하라. 신라 시대에는 화백제도라는 게 있었다. 이 제도는 나라의 중대사를 의논하던 귀족회의로
의결 방침은 만장일치제였다. 참가자 전원이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논의를 거듭하며 국사를 결정하는 훌륭한 제도다. 물론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격변기에는 이 제도가 대래 국사의 발목을 잡았으며 귀족의 이익에 반하는 것은 그 어떤 개혁도 불가능했다. 고대 유대인의 재판기구에는 사네드린이라는 것이 있었다. 사네드린 공회에서는 화백제도와 달리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안건에 관해서는 이튿날로 결정을 미루거나 무효 처리했다고 한다. 반드시 한두 명이라도 그건 틀리다고 해야 유효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었다. 단 한 사람의 이견도 없이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자칫 모두가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눈치를 보거나 반론 제기가 두려워 아무도 바른 말을 하고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면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유대인 교육의 3대 핵심 셋째다.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허기진 이에게 음식을 주면 당장은 배고픔을 잊는다. 누군가에게서 음식을 얻지 못하면 굶주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다. 공부를 통해 고기 잡는 법과 스스로 헤쳐나가는 힘을 몸으로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부모는 질문을 던진 다음 그 정답을 아이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가령 꿀벌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발견한 아이가 궁금해 물어온다. 꿀벌이 어디 가는 거야? 예,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라거나 꿀 따라가지 라는 대답을 하게 되면 아이의 지적 호기심은 성장하지 못한다. 집에 가서 우리 함께 알아보자. 유대인 엄마는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 다음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관련 서적 등을 함께 찾아본다. 그러면서 꿀벌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그 벌통 안에는 꿀과 꽃가루를 저장하고 애벌레를 기르는 방에 이르기까지 여러 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 여왕벌을 시작으로 일벌, 수벌 등은 각각 고유의 임무가 주어져 있으며 서로가 분업하에 조직을 운영한다는 사실도 깨우치게 된다. 지구상에서 꿀벌이 사라지면 식물이 멸종하고 인류도 4년 안에 사라질 것이다. 그런 아인슈타인의 경고를 통해 아이는 환경의 중요성을 떠올리는 소중한 시간을 가진다. 아이가 부모와 함께 조사하거나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면 아이의 지적 호기심을 높이는 훈련으로도 이어진다. 유대인 부모는 곧바로 답을 알려주지 않는다. 왜 이 답이 맞고 틀리는지를 논리적으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과정 중에 아이 스스로 답을 찾게 함으로써 분석력, 분별력, 상상력에다가 창의력까지 길러준다. 선생님이나 부모가 일러주는 답만을 받아 쓰는 습관에 젖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아이는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찾는 힘을 기르지 못한다. 답을 가르쳐주는 선생님과 부모가 없으면 곧 길을 잃는다. 3 더하기 6은 얼마니? 8요. 아이의 그런 대답에 한국인 부모라면 이렇게 핀잔을 줄지도 모른다.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았기에 이렇게 쉬운 것도 몰라. 하지만 유대인 아버지는 씩 웃으며 다시 질문한다. 그렇구나. 그럼 이건 어떠니? 4 더하기 4는 얼마일까? 아이는 그제야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다. 제가 실수했어요. 4 더하기 4는 8이고요. 3 더하기 6은 9이에요. 기원 후 70년, 유대인은 나라를 잃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까지 약 2000년 동안 유대인은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다. 그러는 동안 유대인의 역사 어느 페이지를 넘겨봐도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있다. 바로 박해라는 키워드다. 유대인은 오랜 기간 끊임없이 해당 시대의 권력자에 의해 가전 박해를 받고 묵묵히 이를 견뎌온 민족이다. 그의 학살과 추방, 홀로코스트 속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굳건히 살아남았다. 그런 내공 덕분이지 오늘날에는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이른바 성공의 절반은 인내이고 아침이 오지 않는 밤은 없다는 가르침을 잘 받들어 왔다. 어찌 보면 한반도에 살며 1000번에 가까운 외세의 침략을 받은 우리보다 박복한 민족이다. 대체 이들의 생존을 가능하게 만든 비밀은 뭘까? 유대인은 그 어떤 국가나 집에서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을 소유하고 있었다. 과학자, 의사, 교수, 변호사, 기업가, 작가, 교사, 예술가 등 이들 직업이 가진 공통점은 뭘까? 그건 바로 손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모두 두뇌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직업이라는 점이다. 머릿속에 든 무궁무진한 지식은 세상의 그 어떤 절대 권력자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값진 자산이다. 실제로 어떤 형태를 지닌 재산은 누군가에 의해 얼마든 약탈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지혜는
그 어떤 막강한 권력자도 빼앗을 수 없다.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된 이후에도 머릿속에 지혜가 있으면 다시 일어설 여력이 생긴다. 그래서 유대인은 재산보다 머리에 투자하는 것, 즉 자신과 자녀에 대한 교육을 중시해 왔던 것이다. 다음 대화를 한번 들어보라. 농부와 교수는 무슨 관계일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유대 부모들의 꿈은 자녀가 자신보다 더 성공하는 것이다. 오래된 유대인들의 농담을 통해 그들의 교육 철학을 잘 엿볼 수 있다. 이는 비단 유대인의 한정된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이 더욱 열렬히 바라는 농담은 아닐까. 두 번에 걸쳐 진행한 유대인의 성공 비결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이 더욱 성숙해지기를 기원한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왜 유대인인가 1탄도 부탁합니다.